문제는 이전에 노달 어널리시스 노드 해석법에서 한번 풀었던 문제입니다. 풀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그거를 사다리 형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는 마디 해석법으로 풀었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막로 해석법으로 풀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페이저 회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I1과 I2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I1과 자, I2를 구하여라. 자, I1과 I2는 지금 페이저도기 때문에 페이저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표시를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I1과 I2를 구하는 거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교류 정상 상태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저 회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무엇을 쓰냐면 이제 막로 해석법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막로를 찾아야 돼요. 이 막로라고 하면 영어로는 메쉬라고 하는데 이 메쉬를 찾아야 돼. 근데 이 메쉬는 서로 어떤 클로즈 패스를 찾는 거죠. 클로즈 패스를 찾는데 그 클로즈 패스가 겹쳐지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 소자가 있으면 안 돼. 즉 예를 들어서 이게 닫혀져 있는 이런 회로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또 괜히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 안에는 지금 소자가 이렇게 하나 갇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는 잡을 수가 없고, 자 이렇게 I1이라고 하는 메쉬 하나, 그리고 메쉬에 흐르는 커런트를 페이저 커런트를 I1이라고 잡고, I2라고 하는 여기서 또 메쉬 커런트 페이저 형태로 해서 I1, I2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막로 해석법을 그대로 이 페이저에다가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막로 해석법은 바탕이 되는 게 KVL이에요. 키르호프 볼테지 로가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앞에서부터 구해볼게요. 앞에서부터 구해보면, 자, 첫 번째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게요. KVL이니까 자, 요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전압 강화가 볼테지 드랍이 제로다 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만나는 저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만나는 저항이 2분의 1옴이다. 그러면 2분의 1옴 있고요. 2분의 5 생략하고 거기에 흐르는 커런트는 페이저 1이죠. 이렇게 페이저 1 이렇게 흐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꺾여졌어요. 자, 꺾여져서 두 번째 소자인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커패시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피던스가 마이너스 J로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 J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거기에 커런트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커런트가 I1으로 표시하기에는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I1과 I2의 영향을 받는 거죠. I1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I2는 이렇게 돌아서 이 소자에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 커패시터에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막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I1으로 내려가는 것에다가 어떤 요소를 고려해 줘야 되냐면 I2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 소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I2를 빼주는 거야. 페이저 전류를 빼주는 이런 형태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돌아가서 소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볼테지 드랍을 계산하고 있는데 볼테지 드랍이 아니라 갑자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거는 볼테지 드랍이 아닌데 어쨌든 이 상태를 마이너스 볼테지 드랍으로 만들어 주려면 부호를 바꿔줘서 그대로 5 이렇게 써주면 이 값이 최종적으로 다 합했을 때 0이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여러분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그냥 5 이렇게 0도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면은 원리상으로 보면 이쪽으로 떨어지는 전압 강화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전압 강화가 서로 같다. 어떻게든지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떨어질 때 내가 계단으로 내려가던 아니면 계단으로 삥삥 돌아서 내려가던 지금처럼 엘리베이터를 바로 내려가던 어쨌든 강화되는 층의 개수는 3층에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 그래서 이쪽은 계단을 통해서 팔방살이를 해서 내려간 거고 요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떨어진 거 서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식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두 번째 막로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시작할 거냐면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I2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I2가 무엇을 만나냐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G라는 어떤 임피던스를 만나는데 그게 값이 마이너스 J라고 하고 지금 I2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내려갈 때, 자 내려갈 때는 뭐 알 수 없는 또 블랙박스 이미 이제 계산된 임피던스입니다만은 이 임피던스로 내려가는데 이 임피던스에 내려가는 전류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한번 기본적으로는 어떤 임피던스냐면 여기서 5분의 1 플러스 J2 이렇게 되는 임피던스에다가 전류의 영향을 받는데 기본적인 전류는 지금 계산하고 있는 막로 페이저 전류 I2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전류를 한번 살펴보세요. 들어가는 전류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뭐가 또 들어가고 있냐면 무엇이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런 전류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임피던스는 두 가지 전류의 합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첫 번째 전류는 두 번째 막로에서 있는 I2라는 전류가 들어가고 거기에 어떤 영향까지 겹쳐지냐면 이렇게 각 0도 이렇게 요것과 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여기로 내려가는 전류는 I2의 영향과 또 오른쪽에서의 이 영향이 만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써주고요. 요 소자가 지나고 요번에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 줍니다. 자,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떤 임피던스를 만나냐면 요 커패시터를 만나기 때문에 커패시터 임피던스 마이너스 J를 활용해 주는데 마이너스 J 써주고 전류를 활용해 주는데 전류도 마찬가지로 계속 돌고 있는 전류 기본적으로 I2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I2 보시면 I2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려는 전류에 어떤 전류를 고려해 줘야 되냐면 I1에서 내려가는 전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고려해 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올라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에서 지금 내려가는 전류가 영향이 있네. 그 전류가 I1이죠. 그렇죠? 요거를 빼주게 된 그 값은 전류와 임피던스를 곱해주면 전압 강화가 발생하겠다. 그래서 이 값이 0이다. 이렇게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각도가 나오는데 특수각 같은 거 0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0도는 이것도 미리 생각 안 하면 갑자기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0도는 1이죠. 그냥 1. 그리고 각도가 90도다 라고 하면 요거는 J가 돼요. 그리고 각도가 마이너스 90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바로바로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고 어떻게 나오지? 그냥 외우면 되는데 머릿속에 무엇을 하나 생각해 두면 되냐면 이런 원을 하나 생각해 두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 하나 이렇게 생각해 주고 복소 평면 A 플러스 B 자 BI가 되는 이 복소 평면을 생각해 주고 페이저라는 그 각도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런 세타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요때는 값이 1이 되는 거고 저 여기는 여기 1이죠. 1인데 지금 Y축은 기본적으로 I 혹은 J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뭐 J를 의미하는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J 이렇게 되니까 요 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원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르치겠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각도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간단한 거지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식 두 개가 나왔습니다. 식 두 개가 나왔고 1번 식과 자, 2번 식이 있는데 이 식들을 조금 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복소수를 갖고 이런 친구들도 야 이거 그냥 5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 친구도 5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I1과 I2대로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2분의 마이너스 J 이렇게 되고 이렇게 I1 플러스 J I2 이퀄 5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 이거 3번 식 하나 나오고 그리고 네, 4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자, 이런 식이 나오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이게 더 이제 고민을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이 나왔고, 자,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복소수가 포함된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연립 방정식. 복소수가 포함된 두 가지 미지수가 있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어떻게 풀면 되느냐? 크레머 룰을 이용해서 풀어라. 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자,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3번, 4번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미지수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I1 앞에 정리해주고, I2 정리해주고, 그리고 상수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준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고, 자, 먼저 I1부터 구해보자. I1은 행렬식을 구하는 건데, 행렬식은 첫 번째 분모에는 요 앞에 있는 이 값들이 들어가진다. 요 값이 순서대로 들어가 줍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j, 그리고 j 5분의 1 마이너스 j 5분의 8.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행렬식을 구해줍니다. 자, 위쪽에는 I1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I1이 들어가야 될 첫 번째 요 열에다가 무엇을 넣어주냐면 뒤쪽에 있는 상수, 그죠? 상수항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상수항.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고 순서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2가 됩니다. 옵스. 그리고 뒷부분에 그대로 I2 앞에 있는 요 값들을 그대로 써주죠. 그래서 j 써주고 5분의 1 마이너스 j 5분의 8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 행렬식을 풀어주면 되죠. 행렬식을 푼다는 거는 지금 쓰여진 행렬식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돼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쓰여졌다는 건 행렬식을 의미하는 거고,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행렬식 요 A라는 애는 어떤 거냐면 AD-BC. A라는 애는 본래 행렬로 표현할 때 A, B, C, D 해주고 이렇게 괄호로 표시된 애인데, 그 괄호를 괄호라고 쓰지 않고 찍찍 이렇게 위아래로 쓰여주게 되면 그건 행렬식을 의미하는 거고, 걔는 AD-BC 대각선으로 곱해가지고 그리고 또 대각선으로 곱한 것을 빼주는 이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것들을 각자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연습 문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답이 좀 간단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 행렬식을 여러분들이 푸시다 보면 그냥 조금 결국 좀 간단하게 풀려요. 복잡해 보여도 간단하게 풉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을 좀 해주면, 제가 이거 수업하기 전에는 한번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다시 보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 이게 엄두가 안 나는데 그대로 2분의 마이너스 j 이렇게 써주고요. 5분의 1 마이너스 j 5분의 8. 그리고 마이너스 해주고 jj 곱해주면 여기 또 j 하고 또 이렇게 j 제곱 이렇게 곱해주죠. 그리고 이것도 5 곱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j 5분의 8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j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2 이렇게 이것들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뒤에 부분부터 계산해 주면 jj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 되고 앞에 있는 1과 0 계산해서 1 되는 거고요. 자, 요거 계산해 주면 10분의 1 되는 거고, 그리고 j 부분 뒷부분 계산해 주면 jj 마이너스 j 먼저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에다가 5분의 8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5분의 8. 2분의 1이랑 요거 하면 마이너스 j의 5분의 4 이렇게 되고, 요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5분의 1 j 플러스 1 되니까 10분의 5가 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더라고. 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위쪽에서는 이게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j 8 나오고, 플러스 j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마이너스 계산해주면 7j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6 플러스 J2 암페어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 자, 페이저 2도 막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식은 똑같으면 아래쪽에 나오는 디터미넌트는 위쪽에 있는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써주니까 그냥 한 번은 써주되 계산은 굳이 안 하고 앞에서 나왔던 결과를 써주면 되죠. 그리고 I2를 구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I2에 해당되는 이 뒤쪽에다가 무엇을 써주냐면 아까 써줬던 여기 상수항에 들어가 있던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2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본래 들어가야 될 텀들이 2분의 1 마이너스 J 그리고 J, 이 텀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아래쪽은 이미 한번 계산해 줬죠. 아래쪽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계산해 줬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위쪽은 계산해 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J에다가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J2 마이너스 5J 이렇게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J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4분의 1 이거 뭐 이것도 이렇게 해보세요. 예. 해보면 자, 마이너스 여러분 같이 해봐요. 이거 여기 해보면 따라해보세요. 2분의 1 되고 틀리는지 좀 봐줘. 플러스 J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계산하신 다음에는 지금 이 정도 계산하신 다음에는 그냥 계산기 두들기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값이 나오고 나면 이 상태에서 더 뭐 아까도 뭐 이렇게 나온 상태 돼 있잖아요. 여기서 더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분자 분모꼴로 복수수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서 그냥 계산기 돌려. 계산기 돌리면 그 값이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 I1과 I2 값을 구했지만 얘네들은 페이저 전류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그 정연파 형태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는 있겠죠. 페이저 전류를 가지고.